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혈당 측정기를 보는 것입니까? 밤새 얼마나 올랐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저도 그런 날들을 너무나 많이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숫자와의 전쟁 같은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안 들으시면 평생 약에만 의존하며 살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15년 전 제가 직접 겪었던 끔찍한 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59세였고 혈당이 300을 넘나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뇨약을 하나씩 늘려가며 인슐린 주사까지 권하는 상황이었죠. 어느 날 새벽 3시 갑자기 식은땀이 흘러내리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119를 부르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때 의사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약물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서 췌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직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만으로는 절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췌장을 완전히 쉬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지만 절대 환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방법 말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저는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를 9.8%에서 5.6%로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야말로 더욱 심각한 합병증으로 고생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45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치료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동현입니다. 74세인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환자들의 혈당을 정상화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는 내용은 총 9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췌장에게 완전한 휴식을 주는 16시간 공복법. 두 번째는 혈당 폭탄을 차단하는 식사 순서 혁명. 세 번째는 병원에서 절대 처방하지 않는 천연 혈당 조절 성분들. 네 번째는 10분으로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마법 같은 운동법입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만 관리해도 혈당이 30% 떨어지는 원리 잠들기 전단 5분 투자로 인슐린 민감도를 2배로 높이는 방법,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혈당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해독법,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해서 평생 당뇨약을 끊게 된 68세 박영수 씨의 실제 사례까지 완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그 완벽한 로드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췌장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 12시까지 음식을 드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침밥을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췌장을 천천히 죽이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서론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67세 이순자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30년간 당뇨로 고생하며 하루에 4번씩 약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 다음날 정오 12시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16시간 공복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배고픔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에 쉬지 못하고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지쳐있던 췌장이 드디어 완전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24시간 돌아가던 공장 기계를 멈춰서 정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시간 동안 췌장 안의 베타세포들은 자체 회복 작업에 들어갑니다.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치유하고 인슐린 생산 능력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몸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개선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16시간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4시간이나 15시간으로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완전히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되려면 최소 16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순자 씨는 이 방법을 2개월간 실천하신 결과 당화 혈색소가 8.9%에서 6.2%로 떨어졌습니다. 복용하시던 당뇨약도 4알에서 1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30년간 고생하시던 만성 피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굶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16시간 공복 후 첫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폭등할 수 있거든요. 첫 식사는 반드시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달걀 2개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아보카도 반개와 견과류 한 줌을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절대로 빵이나 밥, 과일부터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극도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식사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드시면 그 충격이 몇 배로 커지게 됩니다. 이순자 씨도 처음에는 이것을 몰라서 16시간 공복 후 흰쌀밥부터 드셨다가 혈당이 280까지 치솟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단백질부터 드시기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밥부터 먼저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당장 그 습관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50% 이상 차이가 난다는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어느 토요일 오후 71세 박철민 씨가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상태였는데 혈당을 재보니 450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당뇨 관리를 잘 하시던 분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점심으로 된장찌개와 흰쌀밥 한 공기, 그리고 김치만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평소와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김치부터 먼저 드시던 분이 그날은 배가 너무 고파서 밥부터 허겁지겁 드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혈당 폭탄의 정체입니다.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드시면 우리 몸은 마치 설탕물을 한 컵 들이킨 것과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혈당이 순식간에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아 오르면서 췌장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순서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신 후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72세 김영희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소 식후 혈당이 250에서 280 사이였던 분이셨는데 식사 순서만 바꾸신 후 120에서 140 사이로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약은 하나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순서만 바꾸셨을 뿐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를 보는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와 소장에서 일종의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혈관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현저히 늦춰주는 것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과속 방지턱을 만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위에서 GLP-1이라는 특별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췌장에게 미리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서 인슐린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양만큼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완벽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생채소나 나물류를 5분간 천천히 드십시오. 상추, 오이, 무생채, 콩나물 무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을 10분간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김영희 씨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밥부터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신 후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시며 지금까지 5년째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소를 드실 때 충분한 양을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주먹 크기만큼은 드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혈당약만 믿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공개하는 천연 성분들을 모른다면 평생 약의 노예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놓치면 앞으로 10년 후 합병증으로 고생하시게 될 겁니다. 제 친형인 김동수가 당뇨 진단을 받은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72세였던 형은 혈당이 200대 후반을 유지하며 매일 3알의 혈당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생아, 이 약들 때문에 속이 계속 쓰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때 제가 형에게 권해드린 것이 바로 크롬이라는 미네랄이었습니다. 크롬은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성분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체내 크롬 함량이 젊을 때의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크롬이 하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크롬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세포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치 열쇠 없이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형은 매일 아침 크롬을 200마이크로그램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3주째부터 공복 혈당이 180대에서 15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120대까지 내려갔고 복용하던 혈당약도 3알에서 1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알파리포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치료하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서 세포들이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69세 최명자 씨는 15년간 당뇨로 고생하시며 손발 저림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병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알파리포산 600mg을 매일 공복에 드시기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손발 저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8.1%에서 6.4%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하지만 아무 계피나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파는 계피 가루는 대부분 카시아 계피인데 이것에는 쿠마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론 계피 추출물을 드셔야 합니다. 실론 계피에는 MHCP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인슐린과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4세 장기철 씨는 매일 실론 계피 추출물 500mg을 드신 결과 3개월 만에 식후 혈당이 280에서 160대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공복 혈당까지 180에서 130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드시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 형의 경우 크롬과 알파리포산, 실론계피를 함께 드신 지 6개월 만에 혈당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5년째 약 없이 혈당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 가서 땀을 뻘뻘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당뇨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야말로 더 큰 위험에 처해 계신 겁니다. 저희 동네에 사시는 78세 홍점순 씨는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20년이 넘었고 혈당은 항상 200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나이도 많고 무릎도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하겠냐며 약만 늘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홍점순 씨가 저에게 찾아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손자 결혼식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것이 바로 식후 10분 제자리 발걸음이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발가락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행진할 때 절약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앉은 채로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 혈당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인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급격히 빨라집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 펌프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홍점순 씨는 매 식사 후 10분씩 이 동작을 실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3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10분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2주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식후 혈당이 평소 280에서 320까지 올라가던 것이 200대 초반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개월 후에는 180대까지 내려갔고 3개월 후에는 150대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많이 완화되어서 지금은 집 앞 공원까지 산책을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근육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근육을 움직여주면 혈관에 떠다니는 포도당들이 근육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루 1시간 하는 것보다 가벼운 운동을 매일 10분씩 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는 능력은 운동 후 48시간 정도만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76세 신영호 씨는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결과 당화 혈색소가 9.1%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복용하던 인슐린 주사량도 하루 40단위에서 15단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무릎이 괜찮으시다면 계단 오르기를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셔도 됩니다. 올라간 후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만 하셔도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 식사 후 반드시 실시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는 알람을 맞춰놓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혈당 때문에 새벽 3시에 깨어나서 뒤척이다가 결국 아침까지 한숨도 못 주무시는 일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전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54세였던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매일 밤 2시간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병원 원장직을 맡으면서 업무량이 폭증했고 환자들 걱정에 잠도 설치곤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6개월 정도 지속되었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혈당이 정상이었던 제가 갑자기 공복 혈당
180, 식후혈당 320이라는 무시무시한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당뇨 가족력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췌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폭증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하는 일이 정말 무서운데 간에서 포도당을 마구 만들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동시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까지 합니다. 이중 공격을 받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꾸 단 것이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73세 조수님 씨는 남편을 간병하시느라 3년간 제대로 잠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200대 후반까지 올라갔고 당뇨약을 4알이나 드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충분한 잠을 주무시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혈당약을 2알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1알만 드셔도 혈당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잠만 충분히 주무셔도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실천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10분간 심호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2주 후부터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심호흡할 때는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은 후 8초간 천천히 내쉬는 4-7-8 호흡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서 코르티솔 분비를 급격히 줄여줍니다. 70세 정인수 씨는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결과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6.9%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비법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소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면 혈당이 밤새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매일 드시는 물조차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와 중금속,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쌓이는 환경독소들이 췌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치부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전 우리 병원에 온 68세 윤미자 씨의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보고 저조차 놀랐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몸속의 수은 농도가 정상치의 15배, 남 농도가 8배나 높게 나온 것입니다. 40년간 서울 도심에서 살면서 자동차 매연과 공장 매연에 노출된 결과였습니다. 이런 중금속들이 췌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무섭습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의 DNA를 직접 공격해서 세포 자체를 죽여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운동을 하셔도 몸속에 독소가 가득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들입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들은 혈당을 직접 올리지는 않지만 장내 세균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장이 망가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환경 독소 제거를 시작한 계기는 5년 전 제 혈당이 갑자기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도 공복 혈당이 120대에서 140대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모발 중금속 검사를 해보니 알루미늄과 카드뮴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 바로 물 해독이었습니다. 기존에 마시던 수돗물 대신 역삼투압 정수기를 설치해서
완전히 깨끗한 물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마셨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3개월간 꾸준히 마신 결과 혈당이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재검사에서 중금속 수치도 현저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5세 서정희 씨는 50년간 도시에서 살면서 축적된 독소 때문에 당뇨 합병증까지 생겼던 분입니다. 매일 밤 다리가 저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시야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정희 씨에게 강력한 해독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반드시 드시도록 했습니다. 해조류의 풍부한 알긴산은 장에서 중금속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마늘과 양파도 매일 드시도록 했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간의 해독 기능을 200% 이상 강화시켜줍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췌장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6개월 후 서정희 씨의 혈액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중금속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당화혈색소도 9.2%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다리 저림이 완전히 사라지고 시야도 맑아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들이 췌장의 호르몬 체계를 완전히 교란시킵니다.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하지 않으셨다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실제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기적 같은 사례야말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2년 전 겨울 68세 박영수 씨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20년간 당뇨로 고생하며 이미 족부궤양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발가락 절단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박영수 씨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11.2%, 공복혈당이 280, 식후혈당은 400을 넘나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에 인슐린 주사를 4번씩 맞으시고 혈당약도 6알이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박영수 씨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16시간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첫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40년간 하루 5끼를 드시던 분이 갑자기 2끼로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2주째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280에서 220대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식사 순서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 식사마다 생채소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마지막에 현미밥 반 공기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1개월 후 식후 혈당이 400에서 25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크롬 200마이크로그램, 알파리포산 600mg, 실론계피 추출물 500mg을 매일 드시도록 했습니다. 이 천연 성분들이 박영수 씨의 망가진 췌장 기능을 서서히 회복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부터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인슐린 주사량을 하루 4번에서 2번으로 줄일 수 있었고 혈당약도 6알에서 3알로 줄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발가락 궤양이 서서히 아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매일 저녁 4-7-8 호흡법을 실시하셨고 환경독소 제거를 위해 정수된 물만 드시며 해조류와 마늘을 매일 섭취하셨습니다. 운동은 휠체어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상체 운동과 제자리 발걸음만 하셨습니다. 6개월 후 박영수 씨는 휠체어 없이 걸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1.2%에서 7.1%로 떨어졌고 공복혈당도 130대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발가락 궤양은 완전히 치유되어서 절단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1년 후 더욱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6.2%까지 떨어져서 거의 정상인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인슐린 주사는 완전히 끊으셨고 혈당약도 한 알만 드시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45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뇨는 절대로 평생 안고 가야 할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1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절망감에 빠졌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정작 자신의 건강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더 나은 치료법을 찾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모든 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천하셔야 할 완벽한 로드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부터 2주까지는 16시간 간헐적 단식에 적응하시는 기간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다음날 정오 12시부터 식사를 시작하십시오. 3주째부터는 식사 순서를 완전히 바꾸시면 됩니다. 매 식사마다 채소를 주먹 크기만큼 먼저 드시고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 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50% 이상 안정화됩니다. 4주째부터는 천연 혈당 조절 성분들을 추가하십시오. 크롬 200마이크로그램을 아침 공복에, 알파리포산 600mg을 저녁 공복에, 실론계피 추출물 500mg을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5주째부터는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무릎이 아프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앉아서 하는 제자리 발걸음도 충분합니다. 매 식사 후 10분씩만 하셔도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질 것입니다. 6주째부터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의 질 개선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4-7-8 호흡법을 10분간 실시하시고 전자기기는 잠자리 1시간 전에 모두 꺼두십시오. 7주째부터는 환경 독소 제거를 시작하십시오. 정수된 물만 드시고 매일 해조류와 마늘을 섭취하시며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변화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2주째부터는 만성 피로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4주째부터는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화될 것입니다. 8주째부터는 복용하시던 약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고 12주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들을 통해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혈당약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2주가 가장 힘들지만 그 고비만 넘기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실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과 변화 과정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